여러분, 우리에게 돈을 찍어내는 기계가 있다면 어떻게 사용할까요? 저라면 원하는 것을 사기 위해서 마음대로 돈을 찍어낼 것 같습니다. 연준은 미국 달러를 의지대로 창출해낼 수 있는 지구상에서 유일한 기관인데요. 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위원들로 구성된 이 연준도 욕심을 부리게 됩니다. 크리스토퍼 레너드의 도서 돈을 찍어내는 제왕 연준은 미국이 어떻게 금융정책에 실패를 했는지 잘 설명해준 책입니다. 이 책에는 바른 말을 하는 한 외로운 연준 위원이 있었는데요. 바로 전직 연은 행장 토머스 호니그입니다. 그는 작은 도시에 자랐는데요. 10살도 되기 전부터 가족이 운영하는 작은 배관 사업체에서 일을 도왔습니다. 아이오와 주립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고 첫 직장인 캔자스시티 연은은행에 입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연준은 반은 민간은행이고 반은 정부기관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연준이 하나의 은행인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지역 연원들의 네트워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워싱턴의 지위를 받습니다. 2010년에 호니그는 반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연준이 사상 처음으로 금리를 제로까지 낮췄는데요. 제로에 도달한 뒤에도 연준은 금리를 다시 올리려고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제로금리인데도 불구하고 2010년에 실업률은 여전히 심각한 침체 수준에 가까운 9.6%였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5월과 6월 사이에 9%나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FOMC는 제로금리를 뚫고 내려갈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바로 양적 완화 퀀터테이티브 이징입니다. 호니그는 대중연설에서 양적 완화가 악마와의 거래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버냉키의 심기를 거슬리게 했죠. 옐런도 버냉키의 말에 동의하면서 그들의 평판에 해를 끼친다고 말을 했습니다. 버냉키는 호니그의 우려가 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FOMC의 다른 위원들을 포섭해서 호니그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버냉키는 호니그를 충성심이 없고 고집이 세며 심지어는 편향된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3명의 의원이 반대를 했지만요. 결국 설득이 되어서 찬성표를 던지게 됩니다. 12명의 위원 중에 호니그 단 1명만 양적 완화의 반대표를 던지게 된 것입니다. 호니그는 이 위험을 3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위험은 일단 양적 완화 프로그램을 시작하면 끝내기가 극도로 어려워질 것이라는 겁니다. 실업률이 9% 아래로 내려올 때 끝내야 될까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연준이 성공적으로 진행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위험은 연준이 국채를 너무 많이 매입하면 정부가 빌리는 가격을 낮게 유지하기 위해서 연준이 국채를 계속해서 매입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위험은 기업과 금융투기 세력이 연준이 새로 찍어낸 돈 때문에 위험한 대출을 받아서 자산 가격을 높은 수준으로 밀어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붕괴되면 실업이 야기되게 됩니다. 그 후 어떻게 되었냐고요? 호니그 단 1명의 반대로 양적 완화가 실행이 되는데요. 그 후 10년간 호니그가 말한 대로 모두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2000년 닷컴 붕괴도 자산 버블이 터진 것이었고 2008년 주택시장 붕괴도 자산 버블이 터진 것이었죠.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면서 시장이 전례 없이 붕괴했을 때도 큰 요인 중 하나가 자산 버블이었습니다. 올 한 해 위태로웠던 주식시장이 빠르게 안정을 찾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탐마다입니다. 9월에 FOMC는 19일부터 이틀간 회의를 진행하는데요. 9월의 금리 동결은 거의 확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는 이번 9월에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확률을 약 94%로 전망을 했고요. 11월의 금리 동결 가능성도 65%로 보고 있습니다. 트레저리 파트너스의 CIO인 리처드 세이퍼스타인은 주식시장 변동성이 9월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석유주뿐만 아니라 대형주 기술에 대한 비중 확대를 계속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올해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연준의 긴축이 중단되어 주가가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금요일 시장 거래 중 테슬라 주가는 5% 하락한 24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목요일 258달러에서 하락을 한 거죠. 첫 번째 지지선은 230달러, 두 번째 지지선은 214달러입니다. 테슬라의 새로운 모델 3가 나왔는데요. 금요일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사전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약 35,850달러인데요. 기존 모델 대비해서 12% 높아졌습니다. 배송은 4분기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하이 공장은 이미 2024년 모델 3의 전체 생산을 전환을 했습니다. 8월에 7,000대, 9월에는 10,000대까지 늘릴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킹알파의 분석가 다이어는 테슬라가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로는 곧 출시할 제품 파이프라인인 사이버트럭을 언급을 했습니다. 테슬라는 아직 사이버트럭 배송 날짜를 정하진 않았는데요. 머스크가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올해 언젠가 배송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이버트럭 구매자는 최대 75,000달러까지 연방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죠. 열악한 환경 그리고 판매 증대를 위해서 테슬라가 할인을 하고 있는데요. 이 수익성 지표가 전년 대비 악화되었습니다. 총 이익률이 25%에서 18%로 줄어들었고 영업이익률은 거의 15%에서 10% 미만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대 레거시 자동차 업체가 보여주는 것보다 여전히 높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올 연말이 이제 4개월가량 남았습니다. 연준이 주목하고 있는 CPI나 졸투 보고서를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투자에 잘 대응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나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